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로마 테라피는 한마디로 향기 나는 식물의 그 향기 성분을 이용해서 다양한 치유에 접목하는 하나의 자연의학의 한 장르입니다. 그 향기 나는 식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아로마 테라피의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이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은 방향성 식물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머니를 만들어서 비축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 식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식물들끼리 서로 교신하고 번식을 위해서 벌나비를 부르고 또 천적을 내쫓기 위해서 천적이 싫어하는 향을 비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센셜 오일이고, 이 에센셜 오일들을 추출을 해서 사람들이 그 추출을 해서 그 케미칼, 화학적인 생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향기가 난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일단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휘발을 해야 되죠. 공기 중에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떠서 우리의 코를 통해서 들어와서 체내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피부를 통해서도 뚫고 들어오지만은 일단 오늘은 향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우선 숲속에 가면은 식물들이 내놓는, 소위 식물들이 자기들끼리의 소통을 위해서 매우 활발하게 내놓고 있는, 터뜨리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에센셜 오일의 기본적인 화학 성분이 이소플렌이라는 것인데, 이소플렌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학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생화학 성분들을 우리가 털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가끔 나오죠. 숲속에는 테로펜이 많아서 산림욕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고, 뭐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 털펜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Biological Communication System이다. 식물들이 생물학적으로 자기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내놓는 하나의 화학적 신호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심플하게 탄소 5개에 수소 8개의 기본 단위 이소플렌이죠. 식물이 뿌리로부터 끌어올린 물과 공기, 탄산가스로부터 가지고 오는 탄소, 이들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천연 물질인 이소플렌, 털펜을 만들어내는 거죠. 합성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선을 이용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다양한 향기를 가지는 아주 변화무쌍한 아로마틱, 향기가 나는 물질로 변환을 시켜서 식물들이 자기들의 잎, 꽃, 줄기, 뿌리, 둥지 모든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그네들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비축을 하고 있죠. 그 비축하고 있는 것을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도 100여 번이 넘게 언급이 되고 있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신 선물로 가져간 몰약과 유향도 바로 프랑킨센스와 미르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 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에센셜 오일, 총체적으로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호르몬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갑상선 호르몬, 그 외에 다양한 우리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있죠. 이렇게 식물도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센셜 오일들의 이름이
장미에서 추출했으면은 로즈 에센셜 오일, 라벤더에서 추출했으면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 페퍼민트에서 추출하면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캐모마일에서 추출하면은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에센셜 오일이라는 단어는 호르몬과 같이 다른 말로 부를 수 없는 고유한 명사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세 때 패스트가 창궐을 했을 때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패스트 이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보고, 그리고 1, 2차 대전 때 의약품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 에센셜 오일로 대체해서 사용했다는 기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연구 등을 거쳐서 아로마 테라피는 명실공히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에비던스,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을 끓여서 그 끓는 스팀이 재료물질. 로즈는 꽃에서만 추출하죠. 라벤더는 줄기, 꽃, 잎사귀 이렇게 해서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원료 물질을 음선에서 넣고 강렬한 스팀으로 쪄서 다시 쪄진 식물의 성분들이 기화되어서 냉각탑을 거치게 되면은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죠. 점점 차 올라올 때 오일 성분, 에센셜 오일이니까, 오일은 물 위에 뜨니까 점점 위로 올라올수록 오일은 위에서 점점 밀려 올라가서 꼭지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해내는 에센셜 오일. 여기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겠죠.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기압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료가 정말로 제대로 선별되어 있는, 아무거나 그냥 막 장미 꽃만 추출해야 되는데 장미 줄기, 장미 잎사귀 다 집어넣고 짜면은 양은 많아지지만은 퀄리티는 형편없어지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 관리에는 서양에서도 굉장히 등급이 아주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코스메틱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미용 성분, 향기에만 치중해서 장미를 잎사귀, 뿌리, 줄기, 잎사귀 다 집어넣고 쪄도 장미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근데 장미 꽃만 음선에서 따서 깨끗하게 처리해서 정류를 했는 것은 훨씬 더 포함되어 있는 생화학 성분의 퀄리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아주 규격대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테라퓨틱 그레이드, 치료 등급의 에센셜 오일이다 해서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라프하게 정말 이렇게 능쿨체로 다 집어넣어서 그걸 쪄낸 이런 것들은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다 해서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있죠. 어쨌든 저희는 치료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치유 목적으로 활용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품질 기준이나 예비 조건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화학 구조, 생화학 구조죠. 그 에센셜 오일, 라벤더면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 안에 들어있는 생화학 성분들의 비율, 그 외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추출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치료 등급의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에 적합한 에센셜 오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일지라도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만약에 로즈마리를 구입을 했는데 그 로즈마리 라벨에는 똑같이 로즈마리라고 쓰여 있지만 모로코산은 거담 기능이 뛰어난 유칼립톨 분자가 우세하지만은 프로벤스산은 근육이완이나 신경 독성 또는 유산 작용이 있는 이런 안 좋은 성분이
칸파가 우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마다 토양마다 각각 다른 케미칼, 생화학 성분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엄선해서 우리 목적에 맞는 우리가 사용하기에 확실하게 적응증에 적합한 에센셜 오일을 고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의학계의 질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주장하는 치유력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 실험 등을 하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들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일정한가? 여기에는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A는 그 목적에 합당한 효과를 얻었지만은 B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의학의 특징이죠. 선택의 여지는 많지만 효과의 균질성, 효과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학입니다. 우리가 특정 진통제, 현대의학에서 개발한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진통 효과가 90% 이상 사람들에게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라벤더가 불면증에 좋다 하는 말에 라벤더를 피웠는데 나는 오히려 라벤더 냄새가 거슬려서 잠을 설쳤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자연의학의 장점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피부를 통과해서 혈류로 유입되는가? 유입됩니다. 실험에 의하면 확실하게 빠른, 아주 입자가 작기 때문에 빠른 것은 15분, 늦은 것은 2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에센셜 오일이 피부에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혈액에서 감지가 됩니다. 인체가 에센셜 오일의 신진대사 반응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배설이 되는가? 소위 들어와서 깨끗하게 나가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나간다고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가 세계적으로 특히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될 만큼 제도권에 다가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학계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의학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그 식약처 이런 데서 휴객에 대한 어떤 제재나 어떤 그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들어오고 라벨에는 똑같은 로즈 에센셜 오일이지만 5ml에 제가 본 바로 가장 비싼 것은 1,300불 5ml 페니실린병 하나가 가장 싼 것은 10불짜리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만큼 라벨은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성분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믿을 수 있는 소스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텍스트북에도 아주 비싼 에센셜 오일을 고르는 것은 가장 좋은 에센셜 오일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에센셜 오일이 퀄리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신뢰하기가 좀 힘든 것이 가장 큰 접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에센셜 오일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효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